뉴진스가 완전체로 활동하기 어려워진다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됐는데 뉴진스 관련돼서 일단은 뉴진스 분들의 행보가 계약 해지 선언 이후 놀라울 정도예요. 정말 이제 거의 막무가내로 막 나가고 있는데 멤버들의 전략이 아쉬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졌을 때를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긴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멤버들에게 있어서는 그 리스크가 계속 쌓여가는데 멤버들 입장에서는 위약금이 계속 쌓여가잖아요. 근데 민희진 대표의 경우에는 멤버들이 위약금 소송에서 100대 0 패배를 하더라도 아무런 경제적 책임지지 않습니다. 재판에서 질 경우를 좀 따져봐서 좀 리스크를 좀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한 변호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뉴진스는 전례 없는 길을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되게 놀랐거든요. 뉴진스가 계약 해지 선언을 한 이후에 가처분 소송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와 되게 새로운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나중에 그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 결국 송소희 사건을 꺼내 소속사 대표의 동생이 매니저 일을 보고 있었는데 그 매니저가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그 매니저로 하여금 아티스트의 차에 타게 했다. 이런 전속계약 해지 사안의 중대한 위반 사유를 제공했던 사례를 뉴진스한테 끌어들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새로운 길을 간다며 결국은 송소희 판례 참고한 거잖아. 엄청나게 찾아왔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제가 그 변호사님이 되게 재밌는 사실이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어떤 내용인지 파악도 안 되는데 그분은 기자회견 이후에 1시간 내에 그 글을 올리시더라고요. 맨날 새로운 길을 간다고 하면서 다른 판례를 참고해서.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하이브가 문제가 없다는 뜻이냐? 하이브도 문제가 있죠. 실제로 업계에서는 진짜 처음에는 되게 쌤통이란 말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번 문제가 하이브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벌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중소, 대형 3대 기획사가 아닌 4대, 5대부터 벌어졌다. 그러면 그냥 한강행위야. 왜냐면 매출의 50%, 60%를 담당하는 그 걸그룹일 텐데 갑자기 나가서 너네랑 안 해. 알아서 해. 해버리면 당장 회사에서는 벌어먹고 살 게 없으니까 망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니까 그나마 한강 엔딩이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하이브가 지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이브가 지더라도 하이브한테 큰 타격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스트레스만 받겠죠. 근데 이번 사안이 정말 의미가 있는 한 가지가 만약에 하이브가 진다면 중소기획사 계약서 전면 수정될 것 같아요. 중소기획사에서 데뷔하는 멤버들은 전면적으로 다 바뀔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죠. 그런 의미에서 뉴진스가 새로운 길을 간다라고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놀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도 다놀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다놀드? 그거 내가 아니라고 그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다놀드가 아주 쉬운 내용이 하나도 있어. 하나 민희진 대표나 뉴진스 그 누구도 주장하지 않아. 유일하게 주장하는 사람 누구야? 그냥 익명의 네티즌들. 당사자들도 다 이 문제 저 문제 다 뭐 프로젝트 1945까지 다 해가지고 다 정리를 하는 상황 속에서 그 당사자들이 그 누구도 다놀드 얘기 안 하는데 다놀드 맞습니다.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진짜 병입니다, 병. 일단은 뉴진스 멤버들이 진즈 for free라는 계정을 설정을 했죠. 지난주 토요일 날 설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제 독자 행보에 대한 의지를 읽힙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보겠습니다. 팔로워가 324만입니다. 근데 요 내용들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진행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하이브와 어도어는 진즈 개설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까? 당연히 모르고 있었다. 제가 취재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어쨌든 지금 현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멤버들과 어도어가 소통이 되고 있는지. 뉴진스 멤버들이 예정된 스케줄을 소화하겠다고 밝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도어랑 소통이 돼야 되는데 어도어 측과 소통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현재 직접적인 소통은 안 되고 있다. 어도어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대화하자 하고 있는데 대화가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활동이 진행되느냐? 현장 매니저를 통해서 어도어가 매니저한테 전달하면 매니저가 뉴진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실무 매니저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소통이 진행되는 상황. 굉장히 불편한 동거가 이루어지고 있죠. 자, 지금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보그 촬영은 화보 촬영은 어떻게 진행이 됐나?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보그 화보 촬영에 대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세요. 뭐냐? 이 보그 촬영이 민희진 대표가 디렉팅을 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계세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 뉴진스 멤버들이 단독으로 보그 측과 계약을 맺어서 진행한 것이냐? 아니었다.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됐냐? 보그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촬영 자체가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 소속일 때 뉴진스 멤버들의 보그 화보 촬영이 다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냐? 보그 화보 촬영은 민희진 대표가 디렉터로 활동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뉴진스라는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뉴진스라는 이름이 없다. 다 찾아봐도 없죠. 민지, 한이, 다니엘, 혜린,
이 이름만 있지 뉴진스란 이름이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어도어의 인적, 물적 자원을 모두 써서 진행한 화보 촬영인데 정작 어도어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화보 촬영 결과에 뉴진스란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멤버들이 결과적으로 소위 말하는 민다의 헤헤하라는 이름을 쓴 겁니다. 뉴진스라는 이름을 아예 지웠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 멤버들의 이중성이야. 그러니까 뉴진스 멤버들의 이중성. 왜냐하면 뉴진스 멤버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어도어 소속으로서 기존에 잡혀있는 스케줄은 소화하겠다고 했잖아. 그 뜻이 뭐냐 하면 뉴진스로서 소화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멤버들이 다른 이름을 갑자기 도라이바 이러고 바꿨어. 도라이바로 활동을 해. 어도어에서 잡았던 거를 어도어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다 써서 만들어진 스케줄에 저희는 뉴진스로 활동하긴 했지만 이제 도라이바로 활동합니다. 도라이바로 활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 뉴진스로 활동을 하는 건데 뉴진스라는 이름을 지우고 다른 민다의 하하로 활동하고 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적어도 어도어의 물적 인적 자원은 쓰지 말아야 되는데 어도어의 매니저들 어도어의 임직원을 통해서 스케줄 조율하고 결과적으로 그 조율을 통해서 성사가 된 거잖아. 근데 뉴진스라는 이름을 빼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한 이중적인 잣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보고 측의 잘못 아닌가? 보고 측이 저도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한이 친구가 일본에서 들어올 때인가요? 갑자기 이제 보그를 막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이유들이 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향후 변속계약 확인에 속아 어도어가 승리를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다 변속계약 위반의 행위로 잡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즈라는 인스타그램 개설이 뭐가 문제일까? 100번 양보해서 된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시다. 근데 진짜 문제가 뭘까? 여기 보시면은 쭉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멤버들이 이런 게 보이잖아요. 이런 거 보그 그리고 노래하는 노래 이게 무슨 뜻이냐? 진짜 문제는 뭐냐? 결과적으로 정식 계정에 올라가야 될 비하인드 씬이나 영상 작업물을 올리는데 새 인스타를 썼다. 이게 왜 문제냐면 본인들의 공식 인스타 계정이 있잖아요. 뉴진스라는 소속에. 그래서 아직까지 이 뉴진스라는 공식 계정은 어도어가 관리하고 어도어가 주체적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들이 새롭게 인스타를 개설해서 비하인드 컷, 동영상 등을 올리고 있다. 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어도어의 공식 계정에서는 마이너스 5만이 됐잖아요. 5만. 멤버들의 새로운 행보를 통해서 기존의 IP를 보유하고 있는 어도어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명확한 자료가 남는다는 겁니다. 만약 멤버들이 기존에 정리가 됐던 스케줄들은 어도어 소속으로 하겠다고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뭐냐? 보그도 사실 어도어에 있을 때 정리가 됐기 때문에 마땅히 뉴진스 공식 계정에 올려야 돼요. 근데 멤버들은 공식 계정에 올리지 않고 본인의 진지 계정에 올렸잖아. 결국 그 결과가 뭐냐? 뉴진스 원래 본 계정은 껍데기가 된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 내용들이 법적으로까지 문제가 되는데 이런 SNS 활동이 전속계약서상의 기획사의 권리와 지위, 이익 등을 침해한다. 진지 상표권 문제 이거는 얘기를 안 해도 다 알 거예요. 뉴진스, 진즈 전부 다 어떤 식으로 해도 결국은 뉴진스의 유사 상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상표권 침해에 당연히 해당된다는 것이 변리사들의 의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지로 노골적인 활동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의문이 들어. 다 관계자들도 의문이 드는데 설마 진지로 활동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냥 한번 던져본 거 아닐까라고 싶은데 멤버들이 만들어 놓은 그 형태 같은 걸 봤을 때는 실제로 진지로 활동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오늘 타이틀에서 잡았다시피 뉴진스에 보이지 않는 행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뭐냐? 어도어 인적 자원 빼가기라고 하나요? 빼가기 의혹이 있고 두 번째는 광고 인터셉트 의혹이 있습니다. 어도어 인적 자원 빼가기 의혹은 뭐냐면 결국 어도어에서 다 인적 자원을 고용해서 본인들의 돈으로 매니저도 고용하고 퍼포먼스 디렉터도 고용하고 다 했던 거잖아. 그 팀을 만들어준 거잖아. 근데 본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이브랑 어도어랑 같이 못 하겠어 하면서 같이 나가버려. 이런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그럼 어도어에서는 다 인력 뽑고 구성하고 세팅하는 그 월급 줬던 어도어는 뭐냐? 어도어는 뭘까요? 껍데기. 슬프네. 껍데기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광고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사실은 인적 자원들까지 하나 둘씩 빼가는 정황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매니저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근데 제가 진짜 라이브 방송을 할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진짜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알아서 파악이 되겠지라고 해서 다루지 않고 있다가 그냥 정제된 영상으로 편집을 해서 올렸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에서
굉장히 재밌는 내용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민감한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 매니저 감금 주장 제가 앞서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사실 비하인드가 있어요. 뭐냐 하면 멤버들이 11월 말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리고 11월 28일 날 진행했을 거예요. 29일 날 일본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 활동을 하는 와중에 그 광고 업체, 다수의 광고 업체로부터 연락이 온 겁니다. 원래 기존의 3자 계약이던 광고 계약을 2자 계약으로 해결을 종용하는 매니저의 연락이 있었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어도어에서는 이 매니저가 한국으로 오자마자 면담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근데 어도어 측에서는 사실 다수의 업체로부터 확인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내용들을. 그런 내용을 연락을 매니저로부터 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했을 거 아니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당초 면담이 감사로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왜 전환이 됐느냐? 사실 어떤 업체랑 접촉이 됐는지 저는 파악을 못했어요. 그냥 글로벌 유명 브랜드로부터 파악이 됐다. 그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나왔던 내용이 뭐냐? 매니저가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순순히 불었는데 어떤 업체를 분지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파악해보니까 뉴진스와 한 번도 계약 안 했던 글로벌 업체거든요? 근데 그게 오메가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매니저가 굉장히 순수하다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흔쾌히 이 업체를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놀란 이유가 뭐냐? 어도어와 하이브에서 파악한 업체가 오메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매니저는 되게 순순히 이 오메가 나중에 밝혀진 겁니다. 오메가를 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왜 몰랐느냐? 하이브와 어도어는 기존 업체는 하이브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기 때문에 소통 창구가 있잖아. 근데 오메가는 전혀 없으니까 한 번도 진행한 적이 없으니까 이 매니저를 통해서 파악이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매니저분께 굉장히 고마운 일이 됐죠. 하이브와 어도어가 되게 황당하니까 아니 그러면 어떤 업체랑 연락을 했느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 감사로 전환이 된 겁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뒤늦게나마 이 회사와 컨택을 했다는 걸 파악한 거야. 그래서 이 오메가라는 업체가 결과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2자 계약이냐 3자 계약이냐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조율이 이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매니저분께서 부시면서 뒤늦게나마 진행이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이 사안들이 결코 뭐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과적으로 뉴진스 멤버들이 양자 계약이라고 하죠. 계약으로 종용한 다수의 업체들이 결국은 이제 글로벌 업체거든요. 국내 업체가 아니라 대다수가 글로벌 업체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내 정서와 다른 글로벌 업체를 노린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훨씬 더 돈이 많이 되긴 하죠. 그분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사안들이 진행되고 있고 잘못됐던 계약들이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 아니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으면 핸드폰을 달라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 많은 분들 그런 얘기예요. 왜 개인 핸드폰 달라 그래? 미친 거 아니야? 하이브 개또라이 아니야? 어머 하이브 감금시키고 못돼 처먹었어.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앞서서 하나 설명한 이유가 있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이 매니저가 본인의 노트북이 외부에 있다, 집에 있다고 하면서 계속 3시간 동안 끌었다고 했잖아. 3시간 동안 끌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노트북을 받았는데 그 노트북에 복구가 불능한 상태로 포맷을 해서 보냈다. 그래서 아니 복구가 불능하니까 핸드폰을 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뒤늦게 전화했는데 내가 내 핸드폰 왜 주겠냐고 하면서 끄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여기는 뭐 제가 앞서서 밝히지 않았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미진 대표의 스타일 뭐냐? 이분께서 원래 하이브에서는 슬랙을 쓴다고 합니다. 미진 대표는 카카오톡으로 지시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핸드폰에 카카오톡이 분명히 남아있을 테니까 카카오톡을 볼 수 있겠느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거부를 하면서 끝난 겁니다. 근데 본인의 핸드폰을 반납을 강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반납을 강요했는데 전혀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죠. 결국 이제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핸드폰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거부당하면서 끝났죠. 그것만 봐도 그 매니저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가 말이 안 돼요. 야, 강제로 이루어졌으면 핸드폰도 뺏었겠지, 노트북도 뺏었겠지. 근데 그 녹취를 제가 확보했으면 좋겠네요. 아마 확보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께서 자기 핸드폰을 왜 주냐는 취지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감사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법적인 영역 내에서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잖아요. 얘기하시듯이 불법 감금이나 그런 강제성에 대해서 스스로 반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참 아니 되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정말 젊은 어린 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뭔가 불법 감금, 핸드폰 뭐 대출 강요 이러면 타이틀만 나오면 결과는 안물안궁이죠. 이걸 진짜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럼 하이브는 결국 불법 감금을 하는 회사로만 생각할 거 아니야.
맨날 그런 식으로 뭐 타이틀이 나오더라고. 슬픈 내용이 있습니다. 전속 계약 확인 해소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언제 진행되는지 파악을 해봤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뭐 구체적으로 잡힌 내용들도 없기 때문에 멤버들이 이렇게 마음 놓고 활동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굉장히 오래 갈 거라고 합니다. 예상으로는. 그리고 이제 일본 레코드 대상은 어도우 소속으로 가게 되는 것인지, 그거는 이제 어도우 소속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민다의 헤헤하로 가는 건지 궁금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런 시상식, 연말 시상식은 두세 달 전부터 다 어도우로부터 조율된 스케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일본 공식 무대에 가서도 과연 멤버들은 뉴진스라는 이름을 내기 할까? 홍길동도 아니고 저희가 뉴진스라는 멤버지만 뉴진스라는 이름을 안 쓰는 게 굉장히 의아한데 거기서 설마 진스라는 이름으로 얘기할까? 너무 궁금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지금 관심사가 뭐냐면 뉴진스 멤버들의 회사가 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생겼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멤버들이 세 가지 뭐 가능성이 있거든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뭐냐면 그 민희지 대표가 어디 투자를 받아가지고 회사를 설립해서 멤버들을 영입하는 그런 건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멤버들의 부모님이 회사 설립하는 건. 근데 멤버들에게 지금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회사입니다. 왜 회사가 지금 중요하냐? 다니엘과 한이 때문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뉴진스 멤버들이 11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저희는 어도우와 계약이 끝났습니다. 어도우는 더 이상 우리의 활동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라고 본인들이 밝혔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니엘과 한이가 뭡니까? 외국인이에요. 이분들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한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에이전시가 필요해. 그러니까 외국인은 현행법상 연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체류 허가, 즉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어떤 회사도 없는, 에이전시가 없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단독으로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다니엘과 한이 멤버 때문에라도 당장 가시적으로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회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바로 가족법인이에요. 가족법인을 통해서 가족들이 출자를 해가지고 멤버들 일단 회사를 부랴부랴 세팅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서라도 활동을 이어가고, 만들어 놓은 가족 회사를 만들어 놓으면 뭐가 좋냐면 일단 활동을 하면서 투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멤버들이 지금 돈이 없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어도어에서 무려 52억 원이라는 정산을 해줬잖아. 그리고 돈이 없는 애들도 아니고 거기서 1인당 5억씩만 출자를 하더라도 충분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영속성 차원에서 멤버들은 활동을 이어가면서도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라고 해서 지금 가장 크게 대두되는 내용이 바로 가족회사 설립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커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문제 역시도 전속계약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족 역시 제3자로 보기 때문에 전속계약에서는 제3자와 전속계약 유지 과정 속에서 추가적으로 계약을 할 경우에는 전속계약 위반이라는 건데, 근데 우리 뉴진스는 다르죠. 왜냐? 이미 계약 해지됐는데요. 자꾸 왜 라이브 어도우 이렇게 질척거려? 우리 계약 끝났잖아. 약간 틀을 깨는 행위인 건 맞습니다. 정말 항상 그 이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행위 자체가 지는 데 대한 그 플랜 B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무조건 이긴다는 판단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존중을 하고 있다. 매멤버들의 개인적인 연애 활동이나 제3자를 통한 연애 활동 모두가 현행 전속계약법상은 불가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9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했던 한이의 비자 문제가 정식으로 언론 등을 통해서 공론화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게 됐는데요. 베트남과 호주 이중 국적자인 한이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연예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술 흥행 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출입국 관리법 제18조 2항에 따르면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지정된 근무처 외에는 근무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한이가 어도어를 통해서 E6 비자를 발급받은 만큼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일단 외국인이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기 위한 자격을 취득하기는 무척이나 까다롭습니다. 먼저 해당 연예인의 신원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소속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막 생긴 신생 기획사에서 함부로 신청을 한다고 해서 손쉽게 받아주는 비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대중문화산업법상 대중문화예술업으로 등록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서 사본과 초청한 기획사 대표의 신원보증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고용추천서 등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뉴진스 멤버들의 행보입니다. 이미 지난 11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도우와의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본인들이 직접 어도어와의 계약이 해지됐다라고 밝힌 만큼 본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15일 내에 비자의 효력이 상실이 됩니다. 왜냐? 한이의 신원 보증을 해줬던 소속사가 사라진 셈 아닙니까? 결국 뉴진스 멤버들의 주장대로라면 12월 13일 이미 한이의 비자가 상실된 셈입니다. 하지만 한이 입장에서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계약 해지 시 15일 이내에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을 하거나 새로운 고용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출국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소속사를 통해서 15일 이내로 새로운 고용 계약을 체결하면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새로운 소속사를 통해서 새로운 고용 계약을 맺을 경우 원 고용주에게 이적 동의를 받을 것이라는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소속사를 통해서 한이가 비자를 발급받을 경우 원 소속사인 어도어에 이적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어도어에서 이와 같은 이적 요청에 동의를 해줄 리가 만무합니다. 문제는 출입국 규정에 따른 15일까지 한이가 원소속사인 어도어 측에 그 어떠한 이적 동의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계약 해지 선언을 하긴 했지만 그에 따른 후속 조치는 전혀 진행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처럼 후속 조치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이의 비자는 12월 13일 만료가 되고 신원보증 소속사가 사라진 시점부터 30일 이후, 즉 12월 29일까지 한이는 반드시 출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 체류자가 되는 셈인데요. 하지만 한이에게도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12월 29일 안에 출국을 해서 새로운 소속사와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한 뒤 법적 절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E6 비자를 받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조건 자체가 무척이나 까다롭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법무부에서 인정을 하는 신원 보증을 해줄 수 있는 소속사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무척이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한이가 새로운 비자를 받는 데까지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개월에서 3개월까지 뉴진스가 완전체로 활동하기 어려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 뉴진스 멤버들은 11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존에 어도어를 통해서 예정됐던 스케줄은 모두 소화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본인들의 스케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였는데요. 하지만 예정된 스케줄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까지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이 방법을 선택할 경우 본인들의 일탈 행위로 인해서 당초 예정이 됐던 뉴진스 완전체로의 활동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본인들의 일탈 행위로서 예정된 스케줄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위약금이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한이가 어도어 소속으로부터 발급받은 E6 비자 만료 기간까지 버티는 겁니다. 한이가 어도어를 통해서 발급받은 예술 흥행 비자는 내년 초에 만료가 됩니다. 뉴진스 멤버들이 계약 해지를 선언만 했을 뿐 양측이 관련 내용에 동의를 한 상황이 아닌 만큼 어도어 측은 한이의 E6 비자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는 입장이었습니다. 출입국 관리소에서 역시 아직까지 서류상으로 문제가 생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적인 조치에 나서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택할 경우 한이가 여전히 어도어와의 계약이 유효하다, 유지되고 있다라는 확실한 법적 근거 자료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확인해서를 진행한 만큼 이 방법을 택할 경우 뉴진스 멤버들이 법적에서 무척이나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어도어 측은 내년 초로 다가온 한이의 비자 연장 서류를 준비 중에 있다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과연 가불기에 걸린 한이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론전을 하고 있다는 것.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멤버들이 진스라는 인스타그램을 처음 개설한 이후에 처음으로 올린 글이 뭐냐? 그 여의도 시위의 선결제글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던 그거를 정치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정치적으로 계엄령 사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멤버들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거든요. 저는 너무 슬퍼요. 뉴진스 같이 이렇게 큰 그룹이고 정말 청초하고 맑고 청량하고 순수한 걸그룹이 어쩌다가 국감 때부터 정치물이 묻어가지고 그때도 정치물 묻고 이번에도 정치물 묻었다는 의혹이 있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친구들이 끊임없이 여론전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 여론전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피프티를 해봐서 아는데 피프티의 키나가 복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론이에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소속사가 너무나 자기한테 잘못했고 정산도 안 해줘, 아픈데 활동을 시켜줘, 정말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진짜 실질적인 대중들의 반응을 그동안 모르다가 여론이 뒤집혀지면서 그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라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키나가 돌아오게 됐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 트리브나 어도어 입장에서는 기다렸다가 나중에 법적으로 정리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론이 제대로 형성이 돼서 현실을 멤버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면 제2의 키나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메가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오메가에서는 다니엘의 글로벌 앰버서더 발탁을 밝혔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물론 그 계약력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다른 멤버들이, 예를 들어서 오메가가 다니엘이 너무 예뻐서 다니엘만 했어. 그럼 나중에 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 다니엘한테 들어온 거는 우리 이자 계약으로 만약에 체결됐을 경우 우리가 나눠 갖는 걸까? 라고 할 때 그 체계를 어떻게 할 거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5명이 한 몸이니까 10억 들어왔으면 우리 2억씩 나누자,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활동 방식 자체가 멤버들 간의 서로의 좀 이해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전문적으로 그거를 조율해왔던 팀들이 어도어와 하이브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